안녕하십니까. 뇌졸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들어봤는데요. 뇌졸중은 크게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개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몇 가지 운동, 예방 운동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가장 먼저 반짝반짝 작은 별 방법, 그리고 집게손가락 맞대기. 맞댄 후에 눈을 떴을 때 그게 접착 부분이 떨어지는가 계속 붙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뇌경색, 숨은 뇌경색을 진단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그 다음에 손바닥과 손등 박수를 차례대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날개치기 운동과 제자리 걸음법 시행해 주시면 뇌경색에 대한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오각형 그려보기, 그리고 바이스 반사 체크 방법 두 가지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125세 스스로 하는 건강관리 노하우 5가지, 세상의 간호사 김소영 선생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술해 놓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되어 있는 3가지, 아는 만큼 막아내는 뇌졸중, 그리고 뇌졸중 전구 증상, 그리고 3번째로 뇌졸중 진단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뇌는 1400g으로 체중의 2.5% 정도지만 이 심장에서 뿜어내는 전체 혈액 중에서 뇌로 20%가 이동된다고 하니 뇌가 얼마나 많은 이 혈액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인 만큼 혈관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뇌졸중 전구 증상이 생기는데요. 뒷목이 뻣뻣해지고 극심한 두통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경우 한쪽 방향의 얼굴이나 팔다리에 감각 이상이 올 수 있고 마비와 더불어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시력의 급격한 저하, 그리고 두 개로 보이는 현상, 혈압 상승, 혀눈치, 지능 저하 등 상당히 뜻밖의 결과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을 진단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뇌 MRI, 그리고 뇌 MRA,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방법, 그리고 ICT, CT 뇌혈관 검사 등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MRI 같은 경우에는 뇌변변의 확실한 크기와 이치를 진단할 수가 있고, MRA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입니다. 호모시스테인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상치가 5에서 15까지인데요. 수치 증가 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치매 등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진화된 기술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뇌졸중을 대처하고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는데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것인지, 혈전 제거를 위한 뇌혈관 조영술을 시술할 것인지, 아니면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할 것인지 조속하게 판단하게 된다면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지름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책의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죽는 그 순간까지 외롭지 않으리라 염원한다 라는 가슴이 와닿는 글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건강 증진법, 쑥뜸 온열 체험입니다. 자, 쑥뜸 온열 치료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김남수 선생님, 그 다음에 심주서봉, 그리고 김일훈 선생님의 뜸법 등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또 잊어먹어서는 안 될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매 시간 소개해드리는 쑥뜸 온열 체험에서 빠지지 않는 혈자리인데요. 족삼리혈입니다. 장수혈, 하체의 힘을 보강해주는 곳인데, 족삼리혈에 꾸준하게 뜸을 뜨시면 뇌출혈이라든지 뇌와 관련된 질환에도 상당히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환혈인데요. 모든 부병, 그 다음에 위병, 대장병, 소장병, 방광병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인데요. 이곳에 뜸을 뜨시면 뇌출혈과 반신불수, 뇌빈혈, 뇌충혈 등 뇌와 관련된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폐유혈인데요. 폐수혈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고항혈과 함께 뜸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뜸을 뜨시면은 뇌출혈이나
뇌출혈 후유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회혈인데요. 이 백회혈 같은 경우에는 5경맥이 모여 5회라고도 하는데 100가지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뜸을 하시면은 뇌충혈이나 뇌출혈, 그리고 뇌출혈일 때는 예로부터 구구편로 상당히 많이 써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회 부분은 이 귀 끝과 코끝이 만나는 머리 중앙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 자극해 주시면은 다양한 증상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건강증진법, 사람을 살리는 막대요법입니다. 목으로 가고 있는 목뼈, 경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제 추골 근육, 그다음에 판상근, 췌장근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추 마사지법에서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3가지 그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거나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 뒷목이 빨리 긴장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긴 막대기를 목 뒤에 올리고 양손으로 걸친 후에 목을 좌우로 돌려서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뇌로 들어가는 동맥 혈관 주변의 근육을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제7경추를 중심으로 어깨 좌우 견봉단 주변 근육을 풀어주라는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막대를 베고 누워있는 그림인데요. 매우 극심한 피로감이 있는 경우 막대요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내용과 함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뒷머리가 당기거나 목이 뻐근할 때 10분간 그림처럼 눕는다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상부 경추나 뒷머리에 막대를 대고 좌우로 목을 가볍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좌우로 돌렸을 때 못으로 찌르는 듯한 아픈 곳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을 2, 3분 정도 머리의 무게를 이용하여 충분히 풀어주었을 때 상당히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시원함과 함께 몸의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나카키 이론 오늘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발목 펌프 운동법인데요. 하는 방법, 오른쪽 다리 25회, 왼쪽 다리 25회를 순차적으로 가격해 주시는 경우고 총 300회에서 600회 정도를 처음에는 가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1일 2, 3회 반복해 주시고요. 15일 후부터는 각 600회씩 1200회로 늘려나가는 경우인데 서서히 늘려나갔을 때 굉장한 쾌감과 함께 몸이 건강이 증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 펌프법으로 얻을 수 있는 뇌졸중, 후유증 극복 체험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았으나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약을 먹지 않았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요. 왼쪽 편마비로 20일 정도 치료 후에 재활운동을 실시하셨고 큰 기대 없이 했으나 뇌졸중 후유증 극복을 위한 비밀 연구가 됐다. 발목 펌프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하게 발목 펌프를 진행하시면은 이와 같은 좋은 체험 사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나카키 이론에서 뇌졸중 예방 습관 소개되어 있고요. 발목 펌프 운동을 통해서 뇌졸중 재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발 반사구 건강 해모요법인데요. 간단하게 전두동의 반사구 10군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을 자극하게 되면은 불면, 발열, 두통과 같은 증상의 개선과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발바닥을 자극하신 후에는 꼭 물을 섭취해 주시면은 더 효과가 크다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릴렉스 효과와 함께 수면이 증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동을 자극하는 방법은 손가락 제2관절, 손가락 끝에서 두 번째 관절을 나란히 늘어서도록 주먹을 쥔 다음에 그 끝부분으로 발가락 끝부분을 맞대서 자극해 주시면 굉장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되어 있는 건강증진법, 소정영 박사 이혈요법입니다. 중풍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곳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소 박사님은 중풍은 바람을 맞았다는 의미다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뇌에 필요한 산소 및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정신적 스트레스, 과로, 동물성 지방질이 많은 음식의 기호, 그 다음에 성관계 과다, 흡연, 비만, 변비 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증상 발생 3시간 뇌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귀의 자극점은 뇌, 신장, 간, 연중점, 혈압, 안정점 등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수지침요법 한 부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림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책의 저자는 중풍, 뇌졸중의 경우 10손가락 끝에서 피를 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십선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뇌압의 상승과 순환 장애가 뇌졸중을 야기하고 이때 십선을 사혈해야 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사혈 후에는 A, 6, 8, 12, 16, 18, 20, 24, 28, 30 부분을 T봉이나 은박지봉을 붙여준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 봉자극은 웬만한 뇌졸중을 소송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밑주의식 온열 치료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짙은 색 부분 중심으로 온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주의 선생님은 뇌혈전, 뇌경색, 쓰러졌을 때 바로 치료하면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라고 소개하셨고요. 기초치료 부분 이후에 손상된 한쪽 머리에 강한 반응이 있으므로 반응이 없을 때까지 시술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뇌의 문제는 발바닥 용천에 주의를 한다라는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신을 가볍게 조여란 후고 쓰러진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남기에 5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소개하는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치병을 이기는 중국의 과샤 건강요법 이 부분에서는 소개되어 있는 몇 가지 그림들 중에서 경혈자리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주로 이제 등 부위에서는 족태양 방광경하고 동맥 부위가 활용되고 있겠습니다. 동맥 부분에서 암운과 천주에서부터 오유까지 긁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양쪽 방광경 그리고 견우, 곡지, 수삼리, 양지, 합곡 등을 문질러주고 환도, 양릉천, 현종, 비광, 복도, 족삼리를 긁거나 문지른다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체력 단련과 함께 정서 안정, 음식 조절 그리고 침구, 안마 등을 적절히 병행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굴 경혈 마사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콧구멍 아래와 이마 오른쪽 윗부분 아래 턱 중앙의 좌우를 자극하고 머리 쪽으로 밀어 올린 후에 10초 힘을 빼고 좌우로 돌려준다.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장 기능에 대응하는 콧구멍 아래 그리고 간 기능에 대응하는 머리와 이마 경계부 오른쪽 부분 간 대응부입니다. 아래턱 중앙선의 좌우 양쪽 부분을 자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개된 부위를 누르고 머리 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가볍게 마사지를 실시해 주시면 뇌가 맑게 된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뇌졸중 의심이 들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주시고 현대의학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MRI라든지 MRA라든지 그 다음에 CT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명의 이의를 통해서 인간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과 함께 전문의와의 상담을 꼭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보완 대처요법들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별해서 잘 선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따스한 온열들을 가까이 해주시기를 당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욱 좋은 건강 소식을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